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권 만들러 구청이나 시청에 갔다가 사진 때문에 다시 오신 적 말이에요. 제 어머니도 작년에 일본 여행 가시려고 여권 만들러 가셨는데 사진이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셨어요. 다시 사진관 가서 찍고 또 구청 가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미리 알고만 가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권 만드실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절대 헛걸음 안 하십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해외여행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여권 사진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여권 사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반 증명사진이랑 여권 사진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배경색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흰색이어야 합니다. 회색도 안 되고 베이지색도 안 돼요. 순백색 흰색 배경이어야 해요. 그리고 배경에 그림자가 치거나 광택이 나면 안 됩니다. 사진관에서 찍을 때 조명 때문에 뒤에 그림자 생기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반려돼요. 옷 색깔도 중요해요. 흰색 배경이니까 흰색 옷 입으면 배경이랑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이나 남색 같은 진한 색 옷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요즘은 안경 쓰고 찍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어요. 색안경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일반 안경도 벗고 찍어야 해요. 안경 벗으면 앞이 안 보이신다고요? 렌즈 없는 안경테만 있으면 그걸로 찍으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안경 벗고 찍으세요. 표정도 중요합니다. 입은 꼭 다물어야 해요. 이 보이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무표정으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머리카락도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앞머리가 긴 분들은 귀 뒤로 넘기거나 핀으로 고정하세요. 귀가 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나와야 해요. 사진 크기는 3.5cm 곱하기 4.5cm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예전에 찍어둔 사진 있다고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여권 접수할 때 날짜 확인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사진관 가시면 꼭 말씀하세요. 여권 사진이에요 라고요. 사진관 사장님이 알아서 규격 맞춰서 찍어주십니다. 일반 증명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권 사진 규격이 따로 있거든요. 요즘은 구청이나 여권 사무소에도 즉석 사진 찍는 기계 있어요. 거기서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계 사용법을 잘 모르시면 직원분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사진값은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둘째, 주민등록증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구주소, 그러니까 집원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다 신주소,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발급받으신 주민등록증은 구주소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권 정보는 주민등록증 정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사 가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주소 변경하셨는데 주민등록증은 옛날 주소 그대로 있으면 여권 접수할 때 주소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권 만들기 전에 먼저 동사무소 가세요. 주민센터라고도 하죠. 거기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단해요. 신분증 가져가시고 사진 한 장 가져가시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5,000원 정도 들어요. 만약 주민등록증 주소는 맞는데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 그러면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하시고 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이게 귀찮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 더 귀찮아집니다. 여권 접수 반려되면 다시 가야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 사항 적는 란 있잖아요. 거기 빽빽하게 도장 찍혀 있거나 여백이 없으면 재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여권 접수할 때 신분증 상태도 확인하거든요. 셋째, 여권 재발급하실 때는 기존 여권 꼭 가져가세요. 이미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예전에 만든 여권이 만료됐거나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아니면 여권 페이지가 닫혀서 새로 만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기존 여권 가져가셔야 합니다. 집에 두고 가시면 접수 안 해줘요. 무조건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기존 여권에 구멍 뚫어서 무효 처리하고 새 여권 발급해주거든요. 만약 여권을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분실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분실 사유서 쓰고 그 다음에 새 여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실 신고하면 기존 여권 번호는 완전히 폐기됩니다. 나중에 여권 찾아도 못 써요. 그래서 여권은 정말 잘 보관하셔야 해요. 여권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재발급 신청 가능한지도 알려드릴게요. 만료 1년 전부터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만료일 정확히 안 기다리셔도 돼요.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해외여행 계획 있으시면 여권 유효기간 꼭 확인하세요.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입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행 가시려고 하면 비행기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 있으시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체크하시고 모자라면 재발급 받으세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넷째, 이름 철자 확인하세요. 여권 이름 그대로 항공권 예매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여권에는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죠. 예를 들어 김영자님이면 KIMYOUNG, JA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공권 예매할 때 이 철자를 정확히 똑같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띄어쓰기 하나, 철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공항 가서 비행기 못 타신 분들 있어요. 항공권 이름이랑 여권 이름이 다르다고 탑승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항공권 예매할 때 여권 펴놓고 하세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면서 입력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특히 온라인으로 예매하실 때 조심하세요. 자동 완성 기능 믿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입력하시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매 완료하시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약 확인 메일 오잖아요. 거기 적힌 이름이랑 여권 이름 대조해 보세요. 만약 잘못 입력하신 걸 발견하셨다. 그러면 바로 항공사에 연락하세요. 출발 24시간 전까지는 이름 수정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 내야 하긴 하지만 비행기 못 타는 것보단 낫죠. 24시간 지나면 수정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권 발급받으시면 여권 사본 한 장 떠두세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셔도 좋고요. 여행 갈 때 원본은 호텔 금고에 넣어두시고 사본을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여권 분실하시면 사본 있으면 재발급 받기가 훨씬 쉬워요. 다섯째, 여권 수령할 때 본인 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권 신청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 나왔다고 연락 오면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해요. 만약 본인이 못 가시고 가족이 대신 받으러 간다. 그러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도 위임장 없으면 수령 불가해요. 아들이 아버지 여권 받으러 간다. 그래도 위임장 있어야 해요. 위임장은 여권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현장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요.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받으러 갈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 이 세 가지 꼭 챙기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수령 못해요. 다시 와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권 수령할 때 수령증 받으셨죠? 여권 신청하면 수령증 주거든요. 그 수령증 꼭 가져가세요. 수령증 없으면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요. 수령증 있으면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권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이름 철자 맞는지, 생년월일 맞는지, 사진 제대로 들어갔는지 꼼꼼히 보세요. 나중에 집 가서 보다가 오류 발견하시면 다시 가야 해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특히 이름 철자는 정말 꼼꼼히 보세요.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다 보면 가끔 오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권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권 준비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여권 사진 규격 확인. 흰색 배경, 안경 벗고 3.5cm 곱하기 4.5cm,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사진관의 여권 사진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둘째, 주민등록증 주소 확인. 신주소로 되어 있는지 실제 사는 곳이랑 맞는지 확인하세요. 안 맞으면 동사무소 가서 정정하세요. 셋째, 재발급 시 기존 여권 지참. 예전 여권 꼭 가져가세요. 분실했으면 분실신고서 작성하세요. 넷째, 이름 철자 정확히 확인. 항공권 예매할 때 여권 이름이랑 똑같이 입력하세요. 띄어쓰기, 철자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다섯째, 수령 시 위임장 준비. 대리인이 받으러 가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해요. 본인이 가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권 만들기 전에 이 5가지만 미리 체크하시면 헛걸음 하실 일 절대 없습니다. 사진관 가기 전에 안경 벗고 갈지 말지 결정하시고요. 주민등록증 주소 확인하시고요. 재발급이면 예전 여권 찾아두시고요. 여권 받으시면 이름 철자 확인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건강하게 해외여행 다녀오시려면 여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여권 만들 때 이런 실수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보람차거든요. 주변 어르신들,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